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화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네, 오랜만에 상승장 불장이라서 불을 좀 쓰고 왔는데 어떻게 잘 어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오늘 새벽 SEC로부터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에 대한 시그널이 나오면서 시장이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관련 ETF 승인 과정과 자세한 내용의 경우는 전 영상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의 경우는 오른쪽 상단에 나오는 카드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장중 최고 72,000달러까지 상승 후에 현재 71,000달러 부근에서 가격을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실 때는 녹화 기준 제가 보고 있는 가격대보다 더 높았으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코인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5.85% 상승, 일주일 전 대비해선 14% 상승했습니다. 79,931달러대에 나타내고 있으며 이더리움의 경우는 전날 대비 17% 상승했습니다. 3,650달러대, BNB의 경우는 8.6% 상승, 솔라나가 1.6%, XRP가 4.86% 상승한 0.53달러대에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상단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더미넌스는 54%, 이더리움 더미넌스는 15.4%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5주여 만에 처음으로 68,000달러를 돌파한 뒤에 얼마 후 69,000달러 그리고 7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 블룸버그 분석가들 사이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의 승인 가능성을 25에서 75%로 상향 조정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더리움이 두 자릿수 급등을 하는 등 강력한 랠리가 펼쳐지게 되는데, 또한 비트코인 현물 ETF로의 자금 유입 재개와 연준의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시장의 이제 전반에 분위기를 지지하는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을 기준으로 반감기 이후 조정은 거의 마무리되었다라는 견해가 이어진 가운데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기대감이 새로운 촉매제를 기다리던 시장에 이 불을 붙인 격이 되었습니다. 이에 수요일 승인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이죠. 이제 오늘 지난 1시간 동안 비트코인 쇼 포지션은 3천만 달러, 이더리움 쇼 포지션의 경우는 4천만 달러가 청산이 된 것으로 데이터상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추가적으로 글로벌 1위의 비트코인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이 그레이스케일의 경우는 전격 CEO의 교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레이스케일의 현물 ETF, 이 GBTC의 자금 유출 추세를 막고 다시 공격적인 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도일 수 있다라고 분석 또한 나오게 되었죠. 또한 금주 중반 발표될 엔비디아의 실적이 단기적으로 증시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비트코인과 AI 관련 토큰들이 엔비디아와 강력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 참 많은 소식들이 다방면으로 나왔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71,000달러에서 보합 흐름세를 보이는 상황 속에 불과 오늘 새벽 나온 소식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이 있어 가져와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현재 비트코인 가격 기준으로 보시면 꽤나 재밌을 것 같은데요. 이 테넥스 리서치의 연구 책임자 마르쿠스 틸렌의 경우는 이 전망 보고서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67,500달러 돌파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67,500달러 돌파 여부가 앞으로 몇 주 뒤의 가격 흐름을 좌우할 수 있다라고 보게 된 것인데 현 시점에서 보면 이미 넘었죠. 이 테넥스 리서치의 비트코인 현물 ETF 예측 모델을 바탕으로 이 67,500달러 돌파에 성공한다면 신고점 돌파를 향한 랠리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을 하게 된 것인데요. 이제 신고점을 향한 랠리를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일까요? 그러나 비트코인의 67,500달러 돌파 시에 이 3억 달러에 육박하는 쇼 포지션 청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67,500달러에서 강력한 저항을 직면할 수 있다라는 코인글래스의 데이터 분석 또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다행히 현재 이제 돌이켜 보았을 때는 큰 저항 없이 돌파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21년 당시 매월 비트코인의 종가를 맞추며 작두를 탔다라고까지 불리우던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이 플랜B의 경우는 지금이 7만 달러 미만 수준에서 비트코인을 축적할 마지막 기회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 7만 달러 축적 기회는 그렇다면 이제 끝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 데일리 호들의 보도에 따르면 플랜B는 비트코인의 시장의 현재 패턴이 2017년 폭발적 랠리 직전과 같다라면서 이 반감기에
따른 채굴자 보상과 가격 흐름을 고려하면 비트코인의 가치는 올해 하반기에 수직 상승세를 기록할 것이다 라고 진단을 하게 되는데, 이처럼 현재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68,000달러 부근을 강력한 저항선으로 지목을 했으나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한방의 플랜 B의 말처럼 수직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쇼 포지션에 투자한 이들은 대거 청산당했고 현금을 들고 관망하던 투자자들은 매수 기회를 놓쳐버린 상황이 만들어진 것인데요. 이것이 비트코인의 가격적인 전망, 차트적, 기술적 분석이 무의미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유명 애널리스트이죠. 윌리 우의 경우는 투자자들의 이익 실현이 완료되었다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일지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비트코인 투자자들 이익 실현 완료, 윌리오, 이렇게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트코인 투자자들의 이익 실현이 완료됐다라고 뉴스BTC가 분석가 윌리오를 인용해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윌리오는 최근 엑스닷컴을 통해 비트코인의 실현 이익 비율, 즉 SOPR의 최신 동향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SOPR은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현재 코인을 이익 또는 손실로 매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온체인 지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제 이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이 지표가 1을 기준으로 만약에 좀 숫자가 크다라고 보면은 사람들이 좀 이익을 보고 매도를 했다, 그리고 1보다 좀 작다 싶으면 손실을 보고 매도했다라고 보는 차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차트에서 볼 수 있듯이 비트코인 가격이 새로운 사상 최고치, 즉 ATH로 향하는 동안 SOPR이 매우 높은 긍정적인 수준으로 급등을 했다. 이는 투자자들이 이 기간 동안 공격적으로 이익을 실현하고 있음을 시사하는데, 차트에서 볼 수 있듯 2021년 초 강세장에서도 유사한 동향이 관찰이 되었다. 이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뒤 조정을 보이면서 SOPR 지표의 값도 냉각되었는데, 이 윌리우는 현재 지표는 중립 수준에서 근접해 있다라고 강조를 했고, 이는 이익 실현이 절정에 달한 2달 후에 투자자들의 이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잠재적으로 사라졌음을 의미한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의 매우 이제 건강한 것이고 최근 자본 유입도 있고 다시금 상승 사이클이 시작할 것이다, 강세장이 도래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정말로 이제 어제만 해도 이번 달 과연 7만 달러를 넘을 수 있을지 없을지 고민을 하고, 이거 잘못하다가는 뭐 2분기, 3분기, 4분기 올해 안에 7만 달러 단기 전고점인 73,800달러 근처는 도달할 수 있을까라는 투자 심리가 강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제 펀딩비, 선물의 펀딩비 또한 플러스 0.001%를 다시금 회복을 했죠. 이 말인 즉슨 비트코인이 이제 중단기적으로 상승할 것이다라고 보는 투자자들의 수가 급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숏 포지션의 대거 청산과 숏 스퀴즈가 이를 만들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이번 달 말 이제 한 10일 정도 남았는데 이번 달 말 현재의 가격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정말 좀 기대가 되는데요. 네, 현재 그리고 이제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파이넥스 거래소를 통해서 비트코인 5배 퓨처 그리드봇을 진행한 지 벌써 198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거의 6달이 벌써 지났는데요. 시간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이 13,000달러로 시작해서 현재 이제 액츄얼 인베스트먼트 실제 투자금과 토탈 프로핏을 합치면 67,000달러 정도 되는데, 이제 환율로 봤을 때는 약 이제 9천만 원 정도가 되었죠. 1,700만 원으로 9천만 원까지 만드는데 약 6개월이 조금 넘게 지났는데요. 이 현재 파이넥스에서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파이넥스 거래소에 가입하신 모든 분들께 이 퓨처 그리드봇을 진행할 수 있는 이 100달러의 증정금을 지급해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조건 없습니다. 수익 나시면 수익금 모두 여러분들께서 가져가실 수 있는데요. 제 영상의 설명란과 고정 댓글창을 보시게 되면은 이벤트 참여 링크가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이 링크를 통해서 가입하실 수 있고 참여하실 수 있는데, 이벤트 참여 방법 그리고 그리드봇에 관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남겨놓았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지급해드리는 이벤트인 만큼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이런 소식과 더불어
더불어서 XRP 가격 관련 분석이 나왔습니다. 현재 XRP 관련 주요 지지선이 0.5달러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이제 각각 하락 가능성이 포착이 된 것인데 이 가상자산 전문 뉴스 플랫폼 FX 스트리트에서 나왔습니다. FX 스트리트는 트레이딩뷰의 리플과 테더 거래상 차트를 제시하면서 4월 8일과 5월 20일 사이에 리플의 하락세에 상응하여서 이동 수렴 평균 발산 지수 MACD가 중립 지점 아래를 기록했다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최근 MACD의 하락세는 리플 약세론을 뒷받침한다라고 하게 되는데 리플은 20일 일봉 차트에서 0.531달러 저항선을 시험을 했고 저항선은 4월 9일 기록한 0.6431달러 고점에서 4월 13일 기록한 0.4188달러 저점으로 향하는 피보나치 50% 되돌림선에 해당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말을 참 어렵게 써놨는데 간단히 말해서 XRP가 0.531달러 돌파에 실패를 한다면 0.5달러를 시험할 수도 있고 그리고 0.5달러 선을 지지선을 방어하지 못하면 4월 19일 기록한 저점인 0.4665달러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라고 덧붙인 것이죠. 하지만 현재 다행히도 XRP의 가격은 이 지점을 넘은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암호화폐 전문 매체 이 비인 크립토의 경우는 리플의 하락 가능성이 투자자들에게는 XRP의 매수 기회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보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매체는 리플이 20일 지수 이동 평균인 0.51달러보다 낮은 지점에서 거래되는 것이 시장 참여자의 매도 증가 가능성을 암시한다라고 밝히게 되면서 현재가 XRP 저가 매수를 노리는 투자자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XRP의 대규모 이동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 숫자가 무려 5천만 개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겠습니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은 XRP 토큰 5천만 개가 전송됐다. 무슨 일인가 라고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추적기 이 웨일 얼렛에 따르면 리플랩스가 약 2,570만 달러 상당의 5천만 개의 XRP 토큰을 알려지지 않은 지갑으로 전송했다라고 합니다. 이 거래는 지난주 결제 처리 회사가 1억 이상의 XRP를 외부 지갑으로 보낸 대규모 이동 직후에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웨일 얼렛 X.com을 통해 공개가 된 사실인 것이죠. 이 밑에 내용들은 리플랩스에 대한 그냥 간략적인 소개들과 XRP 가격 분석이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번 5천만 개의 XRP 전송은 리플의 공식 지갑에서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알려지지 않은 지갑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러한 전송의 경우는 리플사의 내부 운영 및 전략적 조치의 일환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리플사는 정기적으로 보유한 XRP를 좀 다양한 지갑으로 이동시키면서 명목상 블록체인 생태계 내에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지난주에도 기사에서 나왔다시피 리플사는 1억 개 이상의 XRP를 외부 지갑으로 전송한 바 있고 이는 리플의 보유 자산을 관리하고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현재 이러한 대규모 송금을 두고 XRP 가격 변동과 관련된 이야기들 커뮤니티 내에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전송이 발생하게 되면은 당연히 XRP 투자자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단기적으로 또한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나 전송된 XRP가 판매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인데 하지만 또 길게 보면 이러한 행동들이 유동성을 확보하고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일련의 전략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쉽게 판단할 수는 없을 텐데요. 2020년 12월부터 시작된 SEC와의 소송으로 인해 수많은 매도 압력으로 이 아쉬운 모습을 보여준 우리 XRP가 현재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2024, 2025 상승장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인지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공포탐욕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대비 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76포인트 기록하면서 이제 그리드에서 익스트리미 그리드 극단적인 탐욕 단계로 올라왔습니다. 이 지수는 이제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비트코인 월봉 마침내 다시 양전을 했습니다. 큰 음봉을 뒤로하고 5월을 양본 전환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이클상 반감기를 지나고 당
당장 큰 상승이 나오기는 또 쉽지는 않아 보이죠. 이 6개월 정도의 조정기를 거치는 것은 불가피하다라는 견해들이 많은 상태입니다. 이 비트코인은 호재에 따라 움직이기보단 이 사이클에 더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와 내동하기보다는 지금의 상황이 이렇다라는 것을 지켜보면 됩니다. 요즘 들어서 이 코인 투자를 했다가 망해서 빚더미에 올랐다라는 사람들 이야기를 자꾸 듣게 됩니다. 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투자를 해야 하는데 빚 끌고 전세 자금까지 넣었다가 자산을 날리는 겁니다. 이 수입과 자산은 다릅니다. 둘 다 돈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수입이 많은 편이라도 자산이 없으면 윤택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자산을 코인에 넣어서 통째로 날려 먹으면 이 수입이 많아도 그 돈 다 빚 갚는 데 써야 합니다. 이 코인을 사야 하는 시기와 팔아야 할 시기가 있습니다. 아주 직관적으로만 말씀을 드리자면 그냥 본인을 인간 지표로 삼으면 됩니다. 내가 사고 싶어서 못 참겠다 싶을 때는 절대 사서는 안 되고, 내가 팔고 싶어서 미쳐버리겠다 할 때 매수를 해야 합니다. 시장은 심리입니다. 내가 사고 싶다면 모두가 사고 싶어 한다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팔아야 할 것 같다고 생각이 되면 대부분 팔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느낌과 반대로만 투자를 해도 어느 정도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는데요. 이 코인으로 인생을 역전하고 싶지만 대부분 인생이 전복됩니다. 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크게 실수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 투자하면서 실수만 줄여도 큰 손실을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준수한 유의미한 수익을 거둘 수가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일확천금 대박을 꿈꾸기 때문에 투자가 마이너스로 귀결이 됩니다. 욕심이 들어가게 되면은 눈이 멀게 되죠. 이 코인에 투자를 해서 대박을 치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입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잃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적당히 투자해서 적당한 수익으로 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수년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유의미한 결과를 내지 못한다라고 한다라면 투자의 방향을 돌아봐야 할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기 속에 실제적인 투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